네, 앞서 이제 설명했던 그 자료가 있는데 3개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전농동 부근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농동 부근당은 당제가 지금 당집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곳은 전농동에 있는 그 전농 1동이죠. 거기 이제 시장 지나서 전농 성당 이쪽에 아파트 단지 바로 옆쪽에 당집이 있는데 철조망이 좀 이렇게 쳐져 있긴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좀 지나면 아파트 놀이터가 옆에 좀 조그만하게 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아마 예전에는 상당히 규모 있는 당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당제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신을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핵심은 뭐냐면 집이 있는 형태라는 거죠. 이제 전농동 부근당은 바로 어느 정도 규격이 있는 무게감 있는 당제에 집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만큼 전농동 부근당 굿이 이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굿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집을 들어가면 관리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들어가시면 안에 또 당집 안에는 일반적으로 무신도라고 그래서 당제 당신도라고 그러죠. 어떤 그림이 신을 모셔있는 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밑에는 이제 제단이 좀 놓여 있어서 제사 마을 때 부근당 당제 지낼 때 음식이나 제수를 거기다 올려놓는 곳이 바로 그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텐데 평소에는 아마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접해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굿이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요. 당제역에 어떤 찾아오는 사람들도 끊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농동 부근당의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언제부터 이런 당제가 동대문 전농동에서 있어서 전승되고 있는지를 솔직히 알기는 어렵죠. 대략 추정하기로 300에서 400년 전이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물론 이 무렵에 추정하는 이유는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조선시대부터 어찌됐든 이 부근당 굿이 행해졌다는 게 상당히 매력인 거고요. 아마 이제 당제를 이해하실 때 핵심은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시면 주로 이제 그 무렵에 이런 유사 당제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핵심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 부분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마을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런 주민들에 의해서 그 당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농동 부근당 굿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근당에 모셔져 있는 신들은 부군님이라는 거죠. 이 부군님은 양반의 어떤 느낌이긴 한데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 부근당 굿, 여러 지역의 부근당 굿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반대감이 바로 누구냐면 개국공신입니다. 조선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물신 연구의 기자이기도 하지만 이 특정 인물이 신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신이 인물이 어떤 연으로 신이 될까요?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축구의 신하면 누구죠, 여러분들? 펠레, 마라도나, 손흥민, 이런 식으로 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조기의 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경업입니다. 임경업이라는 인물은요, 그분을 모시면 조기잡이 어선들이 조기를 엄청 많이 잡는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있죠. 누가 있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채용장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돌아가셔서 신이 모셔졌어요. 어떨까요? 왜 그분들이 신이 모셨을까요? 조반대관님도 어찌됐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농동 부근당에 신이 모셔져 있는데 아마 추정을 하거나 아직 정확한 자료는 많이 좀 부족하긴 한데 조반대관님이 어찌됐든 전농동하고 지역적 연관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인물이 있는데 왜 하필 조반대관님을 신으로 모실까요? 그건
주민들이 그 신과 어떤 평소에 교감이 있거나 아니면 그 신이 이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줬다거나 이런 맥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동문 부근당은 당굿은 조간대감님만 모셔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인도 모셔져 있고요. 뭐 강남국 호구 별상 마마 뭐 이상하게 이름들이 막 신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한 1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단집에 가시면은요 문을 딱 열고 보시면 신들이 짝짝짝짝짝짝짝 있습니다. 상당히 무섭죠. 어떻게 보면 당집이 들어가요. 근데 그 신들이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은 뭐 강남구 호바 발상마음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옛날에 가장 어린이들 잡아가는 귀신 마마신이 그죠? 뭐죠? 홍역. 이런 신들이 방지하는 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병을 낫게 해주는 신,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 이런 신들이 당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모시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신들이 다 뭘로 되어 있냐? 그림화되어 있다는 거죠.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전국문 부근당굿의 무신도들은, 태화는. 여러분들 당신도를 보시면 이 신들이 그림이 쭉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서울시 민속자료 민속문화재 제35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 한 쌍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어찌됐든 전농동 부근당굿에 모셔야 되는 무신도 뿜도 그만한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자료죠. 민속문화재 35호 정도 지정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자료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할 없으니까 인터넷에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전농당 부근당굿 치면 개별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요. 무신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보시고 아 재밌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 당집이 얼마나 예전에 영업했는지 여기에 기도를 하고 가지 않으면 탈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디 당집에 갔는데 어디 선앙당에 가다가 돌을 하나 잘못 만졌는데 어떻게 돼요? 다음날 갔더니 내 손이 어떻게 돼요? 손에서 뭐 피자국이 보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농동 부근당굿에서도요. 지나가다가 말을 타고 예전에 막 조선시대 때 말 타고 가다가 누구다 가야 되는데 가다가 안 내려서 절을 안 하죠. 내리고 안 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은 말이 꼼짝도 안 하고 멈춰 있으라는 거죠. 실제로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영험하다는 게 바로 전농동 부근당굿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고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영험하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당제이기 때문에 이 조반대가님께 마을 주민들이 함께 기도를 올리면 음식을 차리면 어찌됐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소원이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마을 주민들의 건강, 안녕, 그 다음에 마을의 평온, 평화, 아무런 탈 없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기를 아마 부근당굿에 빌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어져 옵니다. 이 부근당굿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은요, 여기 제가 이제 다른 설명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출염하는 어떤 전문 어떤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위원회인 것 같죠. 제사를 지내는 어떤 모임들이 있어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이 부근당이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그에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전농동 부근당의 자료들을 보시다 보면 옛날 모습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곳은 제의를 원래 2번 지냈습니다. 음력으로 봄인 3월과요 10월에 지냅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주목하게 봐야 될 게 제의를 지내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제의를 아무나 지내는 게 아니죠. 어떤 날을 잡아서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동대문구 지역은 뒤에서 설명해 주겠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을에 지내는 제의가 많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제의 느낌의 어떤 제의이기 때문에
그런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난 다음에 그 수확의 어떤 고마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신에게 어떤 기도하고 감사함을 표현했던 게 어떤 흐름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다른 건 아까 오늘 이제 뒤에 설명해 줄 이문동 산신제와 저기 해기동 산신제와 달리 무녀가 주도하는 굿입니다. 그래서 붉은 땅굿의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에 있는 지역들 보시면 무녀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당이 중심으로 굿을 이끌고 갑니다. 뒤에서 아마 보시게 될 두 가지의 어떤 제의들, 아까 산신제 해기동하고 이문동 산신제하고는 아마 화면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그런 곳은 무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문동만, 전농동 보군당만 무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마을굿에 있어서의 무녀의 역할, 이건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무녀가 어찌됐든 주제를 하는 거죠, 굿을. 그러니까 굿을 무녀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녀가 예전에 말하면 하늘 사람들의 어떤 기도나 바람을 신에게 전달해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녀가 등장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이제 굿이 큽니다. 지금 10월에 해마다 지내는 굿들이 보시면 당제를 보시면 시루떡, 뭐 전병, 인절미, 쇠고기, 북어 등이 올라갑니다. 그거 말고도 연하게 여러 가지 재물이 올라가니까 그 재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어떤 게 더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아쉬운 부분은 아쉬울 수도 있고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인 것도 있는데 당제 자체가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수는 존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농동 붉은당굿은 그런 과정의 와중에도 주민들이 어찌됐든 그 당제를 지키고 있는 분들 중심, 특히 아까 말했던 무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모임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왜냐하면 가보셔서 좀 이 수업, 이 특강을 한번 보시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있냐면 그거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애롭게 홀로 그 당제가 남아있는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또 언제 없어질까? 저게 없어지면 또 저런 문화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민俗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그게 오래오래 남았으면 하지만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한순간 없어질 수 있어서 어찌됐든 우리 국민들이라도 그 문화를 좀 잘 지키고 계속 발전해 가는데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제 의례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했는데 어찌됐든 구체적인 것들은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해기동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당제는 이제 여기는 아까 말했던 그 이 지역의 어떤 산인 메카가 바로 천장산인데 청장산에 행해지는 산신제 가운데 아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문헌에도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일부는 뭐 주민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데 대략 한 300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앞서 마셨던 전농동 붉은당굿이 한 300~400년 전인데 아마 천장산 산신제의 어떤 흐름이나 여러 지역에 행해지는 걸 보면 해기동 산신제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역사를 아마 우리가 추정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 해기동 산신제는 제가 주목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그 향의회라는 1960년대 해방 이후에 이제 그 마을의 어떤 의열단 아무튼 의용 소방대 이런 모임들이 주민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향부회라는 어떤 그런 모임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마을 공동체를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서 이런 마을 신앙이나 당제를 계승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노력이나 협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불도저 같은 식으로 밀어버리면
그런 공간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특히 하나 또 짚고 가야 될 게 새마을운동인데요. 새마을운동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뭐 마을길도 넓히고 뭐 지붕도 개량하고 뭔가 뭐 미신 다 없앤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문화를 지키고 유지한다는 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진짜로 이 당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의 어떤 핵심의 점수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주민들이 노력이 없으면 이 당제는 계승이 안 되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동대문구에는 6개 정도의 당제가 다 그런 맥락에서 유지된다는 건 당제를 통해서 여러분 뭘 볼 수 있냐면 동대문구 주민들의 기질도 한번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거예요. 다른 지역은 막 동대문처럼 몇 개 있었겠죠. 근데 다른 데는 없어졌어요. 근데 동대문, 우리 지금 여러분 강의 듣는 동대문구는 그거 지켰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동대문구는 공동체가 강한 거예요. 아마 동대문구는 나름대로 서울 우리 성곽 안에 우리 말하는 한양 성안과는 좀 거리가 있는 밖에 있는 분들이라서 어찌됐든 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상당히 해방 이후에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 지역들에 임원동도 그렇고 해기동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모래알이나 이런 조각이 같지가 않다는 거죠. 상당히 그 와중에도 구심력이 강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 구심력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한신제나 당제를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잘 들여다보면 그걸 동대문 주민들은 나름대로 화합을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해기동은 그 뿌리가 그 힘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인가요? 조사하면서 만난 분들 해기동 산신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 고향이 죄송하지만 해기동 토박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경상도에서 오신 분, 전라도에서 오신 분, 충청도 오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요 아직도 우리 마을 산신제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진짜 없는 돈에서 꺼내서 제2비용을 내놓고 이런 겁니다. 또 매력적인 게 제2를 지내는데요. 예를 들면 구에서 좀 지원을 받습니다. 동에서 뭐 몇백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가 직접 어디 가서 산신제에 올려놓을 가위를 뭐 몇 개를 더 사온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자기가 뭐 돈을 좀 내놓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이 당제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제를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나치게 신앙이나 종교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신앙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뒤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바로 이런 마을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문화가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종교만 이야기하지 그 부분을 좀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바로 당제는 오늘날 현대적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심청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사해보니까 제2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제2를 지내는 곳은 경희대 안에 선동호 안에 그 호수 근처에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오면 또 바위 내려오는 비탈 같은 곳에 바위가 느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에 아마 띄우면 한번 보시는 분들 아마 바로 보시면 좋은데 저가 이제 그 기억이 남는 게 2018년도 이거 사진 찍으러 가려고 이제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날따라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선동호에서 그분들이 올라오기까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근데 그 모습을 하면서 보니까 저녁 6시 정도가 되니까 이 당제를 지내는 주민들이 한 10분 정도가 이제 올라오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제수를 직접 주민자치센터에서 해기동 동사무소에서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나 재물을 박스에다 넣어서 목기나 가져와서 하는데 조명이 음력 10월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그런 내용도 하는데 여기는 또 충문하고 소지를 올립니다. 그 다음 경희대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당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성이 주민들은 오래오래 아마 개성이 되겠지만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문동 산신제인데, 이문동 산신제의 매력은 외대 옆에 있는 이문동에 이문 이중계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960-70년대 이문동에 거주하던 마을 주민들이 모임을 결성한 겁니다. 그게 원래 이문동의 외대가 만들어지기 과정에 땅이 그 모임 마을의 땅이었다는 거죠. 이건 친목계가 있어서 그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데 역사는 대략 15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원래는 산신제라고 하지 않고 이문동 산고사라고 했습니다. 산고사 산신제나 뭐 비슷하긴 한데 핵심은 마을 주민들의 무명 장수, 마을의 평안이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지냅니다. 음력으로.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마을에 부정이 타거나 어찌됐든 뭐 제가 뽑혔는데 뭐 마누라하고 손을 잡고 잤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달이 연기가 된다거나 마을에 초상이 나면 어찌 연기되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대충 그 무렵에 하고요. 그 다음에 산신제가 다소 약화됐습니다. 외대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제의는 특징이 유교식 제의입니다. 이미지가 이제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하얀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고 제의를 지냅니다. 근데 여기는 전동동 부군당과 달리 뭐가 없냐면 뭐가 없어요. 무당이 참여하지가 않는 거죠. 절차는 아원간, 뭐 초원간, 종원간 뭐 이런 식의 유교적인 제사 지내는 분들이 시기의 어떤 제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친목회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용을 좀 많이 제사를 비용하고 대지다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재물 중에 시루떡도 필요하지만 대지다리가 올라가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참 이 마을은 보기 힘들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제의를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죠. 지원을 받기보다는 친목회에 돈이 좀 기부금을 좀 적립을 해놔서 지금도 제사가 지내는 어떤 아주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6개 정도 당제가 있지만 이문동 산신제는 좀 더 다각적인 어떤 분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가치를 좀 다른 형태로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힘든 와중에도 이문 이중계 해관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에 산신제 터가 있고 제의를 2층에 제수를 준비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1층에서 유교식 제의를 진행하는 어떤 특이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강의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여행 떠나시면서 들었던 3개의 당제들만 보셔도 알겠지만 참 매력적인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당제의 개념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보시면 이제 동대문구의 당제들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형태들, 아까 말했던 산신제, 부군당구, 도당제, 영신제가 행해지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게 있고요. 그런 면에서 동대문구 당제는 서울의 어떤 구세 모습과고요, 경기도에 행해지는 도당제의 모습이 중복되는 어떤 복합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행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징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을에 지내는 이유는 어찌됐든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산신제가 그러다는 것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설명했지만 영신제 중에 희경동 영신제는 특이하게 제물로 산닭과 삶은 계란이 올라간다는 것. 이것도 이런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물들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동대문구 당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충분히 가치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느냐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계속 강조했지만 미래적으로 가치가 풍부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에 여러 무형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가중에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할 정도로 동대문구가 당제는 매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의례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 좋은 것도 많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당제가 지닌 가치는 바로 여기에 방점을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한 공동체의 의례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
서울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동대문구 당제는 바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 널리 알려지지 못했는데 저런 게 좀 아쉬운데, 저는 이제 가감하게 좀 이 동대문구의 미래적인 어떤 가치 유산을 어떻게 좀 가져와야 될 핵심은 크게 지금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교육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들을 많이 알려야 되는 거죠. 꼭 초등학교 간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알려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좀 풀어내자는 거죠. 아마 지금 동대문구 문화원에서 지금 작업하는 어떤 지역학 연구소 이런 쪽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 논의돼야 돼요. 야, 우리 당제 가지고 내일 뭘 해야 돼? 올 가을에 무슨 축제 할까? 이런 제안들을 시민들과 학자들이 같이 맞물려서 병행해 주는 걸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당제를 이용한 역사문화 탐방로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 청량리부터 해서 뭐 답식리 지나가면 하루 코스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중에는 한 두 가지 코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서 당제 앞에 가서 뭐 탐방만 할 게 아니라 뭐 체험 프로그램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제를 지내면서 벌어지는 놀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펼쳐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제의 날을 좀 지정해 볼까요? 어떨까요? 무형문화재 유산의 날을 한번 지정해 보자는 거예요. 아마 제가 유사한행에 행해집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치시면 동대문구 당제 치면 유사한 날에 많이 행해집니다. 뭐 전장산, 해기동 산신제가 다 음력 10월 이 무렵에 막 활발하게 행해지니까 그런 날을 좀 지정해서 우리가 강릉의 단오제나 뭐 최영장군 당제, 지금 제 이미지가 떠오를 그런 당제 못지않은 축제로 만들어야 돼요. 이 당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이나 신앙성은 약간 좀 약화시키면서 주민들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공동체의 어떤 화합이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동대문구 당제의 어떤 문화유산을 길이길이 널리 계승 발전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